자, 이거 저희가 한번 다뤘던 사건인데요. 그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비접촉 교통사고로 이 40대 남성이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자, 백 기자가 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해 3월 오전 7시경에 여기 경남 밀양에 있는 교차로인데요. 지금 까만색 승용차, SUV가 계속 달리고 있죠. 현재 신호등은 황색불이었다고 합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바뀌면 이제 멈춰 서야 되는데 일단 직진을 하는 상황입니다. 왼쪽에서 빨간 옷 입은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부딪히지 않았는데 지금 넘어지는 상황이죠. 차와 꽤 떨어진 거리 한 7m 정도 된다고 하는데 충돌은 안 했는데 상당히 놀란 상황 같습니다. 이 차량 차주가 내려서 후속 조치를 했는데 여성이 70대 할머니였다고 하고 이 대퇴골 쪽을 많이 다쳐서 전치 12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치 12주면 엄청 진짜 크게 다치신 건데, 자, 하지만 뭐 다치고 말고 그 여부를 떠나서 그 영상을 딱 보면 말이죠, 양 변호사님. 예. 이게 너무 이게 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 이 장풍인가요? 막 지금 이런 약간 우스갯소리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영상으로도 꽤 멀리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7.2m 가량이 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시작됐던 부분이 이 지금 운전을 하신 분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30km 도로에서 42km 정도로 달렸고 뭐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게 또 빠르게 달리게 된 이유가 막 교차로에서 황색등이 들어올 때 이 교차로로 들어가선 겁니다. 사실 근데 멈췄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신 분도 이게 역주행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역주행이네. 역주행이고 게다가 저기는 아예 빨간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들어와서는 또 안 되는 그렇구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거 안 돼요. 미리 말씀드리면 네,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재미없. 아무튼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자, 소장님. 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지금 차량 운전자분이 네. 그 영상까지는 안 나오는데 네. 차에서 내려가지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또 하고 나중에 치료비까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보고 저분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로 인해서 저 자전거가 넘어갔다는 게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구호 조치를 다 했고 또 치료비 전액을 배상해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치료비 2,250만 원. 상당히 고가잖아요. 네, 이 돈을 다 부담을 했다라고 합니다. 승현님. 네. 승현님 같으면 저 상황에서 어르신 제가 치료비 하시겠습니까? 이게 보험 처리가 돼서 그래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저분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을 구조하는 거는 내가 적법하거나 위법하거나 과실이 있거나 과실이 없거나 무조건 자동차 사고가 나면 그 피해자를 구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하셨기 때문에 뺑소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꼭 한번 짚어주고 싶은 게 그럼 보험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보험회사가 좀 잘 들여다봤으면 되는데 보험회사가 일단 치료비를 지급했을 거예요. 지급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접근했는 것 같은데 보험회사는 분명히 내가 보험 든 그분의 편에서도 생각을 조금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무조건 저렇게 보험하고 난 다음에 그 보험료를 저렇게 다 내면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물론 민사상 과실이 있어서 얼마만큼 책임을 물을지는 모르지만 보험 전체에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도 저런 거 했을 때는 물론 할머니가 12주 나왔기 때문에 치료해 주는 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잘 들여다봤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현님 왜 결론을 얘기하세요? 지금 무의식 중에 결론을 얘기하셨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단 지금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사안을 또 다루는 이유가 재판에 넘겨져서 그런 거잖아요. 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불구속 기소라고 금고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금고형을 구형했다. 금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후속 조치도 했고 이제 보상금도 줬었는데 보험금도 줬었는데 상대방 측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만들겠다라는 입장을 좀 보였었다고 하고 또 검찰에 진정서도 넣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딱 했어야 되는데, 벌써 얘기하셔가지고. 자,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만장일치 무죄였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일단은 저는 좀 그러니까 그 어르신 다친 거는 안타깝지만 네. 일단 상식선에 따른 판결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이걸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까지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누구처럼 무죄라는 얘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저는 절대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맞아. 근데 이게 왜 법적으로도 무죄냐면 왜 제가 이제 재판에 넘긴 것 자체를 이해 못 하겠냐면 아 진짜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교통사고라고 하는 거는 조심하지 않아서 사람을 다치게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두 개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지 않은 건가? 그 주의 의무라는 건데 결국은 법률 용어로 쓰자면 저기서 역주행해서 교차로에서 자전거가 오래라는 것까지 조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볼까요? 그걸 어떻게 따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 그러면 조심하지 않아서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이분이 조심하지 않아서 저 어르신이 다쳤다고 볼 수 있을까? 글쎄,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대시본자들이 보기에도 아니 저거는 저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자기가 자전거를 제대로 이게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봐야지 저 운전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도 지극히 상식적인 어떤 판단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양 변호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검찰이 이걸 왜 기소를 했을까? 더군다나 아까 백 기자가 설명했지만 금고 6개월. 와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예. 지금 먼저 사과. 그거 예전에 파로마 가고 그 선전이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했는 게 혹시 그 아까 그 영상에 보면 그 자전차는 차잖아요. 차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는 자전차에서 내려서 자전차를 끌고 건너가야 되는데 저렇게 가다 저기서 타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타려고 하시다가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건 자동차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타려고 하시는 과정에서 균형을 못 잡아서 넘어지는 게 제 눈에는 더 크게 보였는데 저걸 왜 검찰이 저 부분을 확인을 못 했을까? 분명히 처음부터 자전거를 타고 건너오는 게 아니라 저 시점에서 할머니가 자전차를 타기 위해서 페달을 밟는 순간에 균형을 잃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더 검찰이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았을까? 사실 뭐 검찰 입장에서 이걸 검거를까지 청구를 했다는 건 제가 봐도 약간 무리한 청구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말이죠. 소장님도 운전하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일단 다행스럽게 무죄가 나왔으니 망정이긴 한데 아 저 운전자분 그 동안에 막 재판하고 막 아우 좀 스트레스 엄청 받으셨겠어요. 스트레스 내가 왜 이래야 엄청 되지? 막 받으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되니까 납득이 조금이라도 되면 이분이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친절한 분이에요. 근데 납득이 돼야 이거를 그래 내 잘못이지 그러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 같은데 납득이 조금도 안 되니까 이걸 이제 배심원들한테 물어보겠다 이런 선택을 한 건데 저도 시민의 일명으로서 저 정말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피해자가 양산되는데 경찰, 검찰, 법원에서 다 이렇게 잘못이다라고 선고를 했다는 게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 조금 더 까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 이것도 궁금합니다. 앞서 그 보험금 나온 거 다 이렇게 줬다고 하잖아요. 그 할머님 치료비로. 그럼 어떻게 보면 그거 안 줬어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런데 일단 우리 그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이러는 거예요. 줬다 뺏는 법 없다고 하잖아요. 아유,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할머니가 뭐 소송을 하거나 해서 피해자가 소송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 져서 지급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 부분을 이의 제기하지 않고 지급되게끔 했다라면 돌려받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따져볼 가능성이 아예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예. 원칙적으로는 지금 어려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 여부랑 민사상 손해를 따지는 건 또 다르기도 하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내내 이 뭐 재판 결과를 전해드리면서 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이 다치신 어르신을 조금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만 일단 또 억울한 그런 뭐 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전해드렸고 이 앞서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차량 운전자분은 저 상황에서 바로 차에서 내려가지고 또 구호 조치도 하고 이렇게 할 걸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더 좀 이 상황 자체가 억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